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2고요.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현미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축부 활용 단원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문제였는데요. 발전 단계 문제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나머지 사실 기본 단계, 그리고 표준 단계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풀었던 교과서 예제들 혹은 생각 넓히기 문제들에서 봤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요. 아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적분 활용 단원 자체가 굉장히 워낙 많아요. 적분을 하고 윗가에 대입해서 또 뺄셈하고 덧셈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 은근 좀 많이 나오게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도 여기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들 아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연산을 조금 꼼꼼하게 하셔가지고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저는 교과서 148쪽에 있는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요.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착하게도 지금 현재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다행인 거는요. 보니까 곡선이 지금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적분을 할 때 특히 넓이를 구하고 할 때는요. 곡선과 지금 우리가 그 축 간의 위치관계 봤어야 됐습니다. 그쵸? 근데 위치관계 자체가 지금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식을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자체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결국 27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 빼기 1인 거니까 8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8이고요. 8 더하기 10인 20인데 20은 3분의 60이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3분의 32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추가적으로 제가 전에 2차 함수 넓이 설명드리면서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넓이 공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그 공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쵸? 넓이 S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되는 것이고요. 절편 차이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6분의 64여가지고요. 다음은 똑같이 3분의 32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X축을 둘러싼 도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다시 볼까요? 문제 보시면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주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자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고 그냥 함수만 딱 주어진 다음에 넓이를 구하게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많이 준 것이고요. 두 번째처럼 명식으로 이제 식만 주어지고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결국 y는 1-x제곱이니까 뭐부터 하자?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여기 x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넓이 구해보시면 결국 넓이 s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결국 1 마이너스 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분해 주시게 되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x-3분의 1의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1까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보시면 결국 이는 2-3분의 1에 1-1이어가지고요. 3분의 4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첫 번째 문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넓이는 어디 부분이다. 요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요.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바꿔준 다음에 적분해 주시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1부터 4까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넓이는 S 둘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거 전개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4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적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1부터 4까지여가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64 빼기 1 그리고 2분의 5의 그리고 16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63이요. 그쵸?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1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2분의 75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얘는 2분의 75 마이너스 2분의 66이겠죠. 따라서 오늘 정답 얼마다 2분의 9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앞에 1번 마찬가지도 그 공식에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공식 한번 이용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6분의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해주시고 나서 절편 차이 세제곱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요. 6분의 8에서 3분의 4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도 6분의 최고차 계수 1이죠. 1 절대값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 마이너스 세제곱이어가지고 6분의 27에서 2분의 9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방식은 여러 가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직선 돌려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자, 그쵸? 결국 빼기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 빼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요, 앞에 있는 함수 제가 여기 fx라고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함수 제가 gx라고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구하자? fx 빼기 gx부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결국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결국 x축이 있고 결국 이러한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국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해주시게 되면요, 결국 s라는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fx-gx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주시게 되면 8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9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4 빼기 1이어서 3 될 것이고요. 그리고 4 곱하기 3이어서 12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15여가지고요. 정답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부터 구하자? 빼기 함수 구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함수 제가 fx가 두고요. 뒤에 있는 함수 제가 gx가 두고 할게요. 자, 그러면 fx-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수분해 해보시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요거는 0을 접하고 그리고 3을 뚫고 지나간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를 S로 두게 되면 S는 0부터 3까지 지금 보시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에 dx 되는 것이고요. 적분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에 0부터 3까지 되는 거여가지고요. 27 마이너스 4분의 81이 되는 건가요? 따라서 4분의 27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쵸?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다른 풀이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보시면 결국 2차 함수 넓이인데 마이너스 1하고 2가 절편이 되는 것이고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2차 함수 거잖아요. 그쵸? 거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에다가 그리고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3분의 1 곱하기 27이어가지고 바로 구석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3차 함수가 되는 내용이고요. 3차 함수하고 접선했을 때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12분의 그리고 최고차함 절대값 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었잖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12분의 절대값 어차피 개수가 지금 1인 거니까 그냥 절대값 1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0의 4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12분의 81이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27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축선을 움직인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Vt가 6-2t일 때 T는 3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지금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는 문제 결국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를 구하셔야겠죠. 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적분 자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국 첫 번째 풀이는 정적분을 이용한 풀이였다는 거. 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치 언제 때 3에서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x3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치가 어디였는지 처음 위치가 원점에서 0이에요. 그쵸? 0 더하기 0부터 3까지 6-2t의 dt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거에는 6t-t 제곱에 0부터 3까지여가지고요. 18-9인가요? 해가지고 바로 9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죠? 자, 혹은 두 번째 풀이는요. 이번 정적분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부정적분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한 뭐냐면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xt라는 거는 뭐냐면 xt는 결국 인테그랄 v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해주게 되면 결국 6t-t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여주셔야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점을 추가했기 때문에 x0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c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거예요? 0 나온 거 잘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위치 함수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xt가 6t-t 제곱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x3은 얼마다? x3은 그쵸? 바로 18-9에서 바로 9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방법 여러 가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풀었고요. 이제 그럼 다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준 단계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곡선과 액조 둘러싼 도형 넓이가 3분의 4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인수분 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결국 지금 우리가 주어진 요 fx가 줄게요. fx는 뭐냐면 fx는 지금 ax-x 제곱인 거고요.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x-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최고차함계수 음수고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요. 절편하고 0하고 a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양수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a라는 건 0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0이 여기 있는 것이고 a가 여기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분의 4이면 결국 어떻게 하자? 적분하셔야 되겠죠? 다 적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s는 결국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다행히도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함수 자체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ax-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a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그리고 0부터 a까지 되는 것이고요. 얘는 2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이어가지고 정리해주시면 6분의 a 세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3분의 4고요. 3분의 4를요. 그 분모를 6을 맞춰주게 되면 얘는 6분의 8이죠. 따라서 결국 a 세제곱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8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양수의 이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넓이 공식 사용해서 상관없습니다. 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 지금 보면 절편 자체가 0하고 a잖아요.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따라서 넓이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s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다가 결국 a 마이너스 0 세제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6분의 a 세제곱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똑같이 3분의 4이기 때문에 뒤가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6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3x 절대값 x와 x축 및 직선 x는 마이너스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8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여러분들 절대값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은 뭐다? 결국 절대값을 풀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이 주어진 이 함수를 결국 절대값을 없애는 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요, 결국 요것에 대한 식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어떻게 하자? 그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볼게요. 만약에 절대값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3x 제곱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x가 0보다 작아요. y는 그쵸? 마이너스 3x 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y축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은요, 3x 제곱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고 나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여기가 3x 제곱. 그쵸? 3x 제곱.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였지만 요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인 거니까 결국 요 부분만 그려지겠죠. 그쵸? 요 부분만. 따라서 결국 요 부분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결국 그 분홍색 실선되어 있는 그래프가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다시 볼게요. 네. 그리고 요 그래프가 y는 3x 절대값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래요. 그쵸? 양수 a 값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1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a라고 둘게요.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a로 두겠습니다. 결국 그 넓이가 28이라는 뜻은 이 넓이 그리고 이 넓이가 그렇죠? 28한테 합한 것이 적분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적분해 보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떤 함수? 그쵸? 마이너스 3x 제곱인 건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거기 때 어떻게 하자? 그쵸? 얘는 그쵸? 3x 제곱 적분하셔야겠죠? 3x 제곱 dx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다음에 그쵸? 0부터 a까지는 마찬가지 3x 제곱 자체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하나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함수가 똑같고요. 지금 적분 범위를 보시면 하나는 0부터 마이너스부터 0까지, 하나는 0부터 a까지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3x 제곱을 x에 대해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해 주시면 얘는 x 세제곱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인 거니까 a 세제곱 더하기 1이 얼마다? 28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 세제곱은 27, 그래서 a는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6번 가봤고요. 이제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와 직선 y는 ax로 둘러싼 도형 넓이 36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 서술형 문제인데요. 결정적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공식을 써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분형을 풀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형 풀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자? 결국 빼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빼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저는요, 요 함수를 제가 fx라 두고요. 요 함수를 제가 한번 gx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fx-gx라는 그 함수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x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x 그리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양수 a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예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0하고 a 플러스에서 만난 요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L에 S 줄게요. 얘는 S는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를 곱하셔야겠죠? 왜?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쵸? 따라서 적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a x제곱의 0부터 a 플러스 2까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a의 a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36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요 좌변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a 플러스의 세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 플러스의 제곱 묶어주시게 되면요. a 플러스의 제곱 묶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2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2도 바꿔 뺄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뜰 수 있냐면, 결국 2분의 1에 a 플러스 2가 되어서,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6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세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거 잘 말이요. 36이 돼요. 따라서 결국 a 플러스 세제곱이 얼마? 얘가 그쵸 216인데 얘는 6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a 플러스 이거 얼마? 6이 되어서 a가 얼마? 4가 되는 걸 봐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N4 서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가서 공식 한번 이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교점이 0하고 a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최고점이 양수죠.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넓이 s는 결국 6분의 1에다가 결국 a 플러스 빼기 0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의 세제곱, 여기 봐도 공식을 쓰게 되면 이 적분 과정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술에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바로 정적분용에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번 풀어봤고 이제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위 점의 접선과 이 곡선 둘러싼 도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거 같은 경우는 미분법에 합쳐진 문제죠. 그쵸? 일단 뭐부터 구하자? 결국 접선부터 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그거 보게 되면요. 결국 접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하자. 근데 위 점인 거니까 그 접점이 이미 1콤마가 주어진 거예요. 그쵸? 그럼 미분해가지고 뭐부터 구하자. 그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셔야겠죠. 따라서 저는 요 식을 한번 fx가 둘게요. 그러면 f'x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 f'일이 얼마?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접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y는 4 곱하기 x-1 더하기 2여가지고요. y는 4x-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함수 그래프 fx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접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요 점이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교점 하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요 나머지 교점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건데요. 결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국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하고 4x 연립하시게 되면요.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거든요. 그렇죠? 조리제법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가 지금 x 인수 가지고 있잖아요. 왜? 1에 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보시면 정리해본 x-1 인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잠시만 다시 쓸게요. 플러스 x-2가 될 겁니다. 그쵸? 플러스 x-2. 그쵸? 따라서 인수식이 되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 영향의 뜻은 1 아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여기 교점이 얼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넓이 S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결국 fx 빼기 gx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에서 접선 4x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x 잠시만요. 더하기 2가 되겠죠. 여기가 더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적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x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것이고요. 구해보시면 4분의 1의 1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1 빼기 4 그리고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여가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15 그리고 플러스 2분의 9 더하기 6이어가지고 정리해보시면 4도 통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18 더하기 24여가지고요. 정답은 4분의 27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추가적으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결국 3차 함수하고 접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쵸?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넓이가 그쵸? 12분의 최고차함계수 1이잖아요. 1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12분의 81이어가지고 바로 4분의 27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교점 여기 보시면 여전히 1은 구했어요. 그쵸? 나머지 마이너스 1을 구할 때요. 또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보냐면요. 지금 결국 3차 함수 접선을 연립해주게 되면 몇 차 방정식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3차 방정식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교점이 여기 1이고 여기가 제가 얘도 마이너스 1을 모두 착하면 다음에 여기를 제가 한번 알파로 두는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보시면 결국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뭐냐면 결국 이 두 함수의 뭐가 되는 교점의 x좌표거든요. 그럼 볼게요. 지금 결국 1이요. 접하는 거니까 결국 사실 중근이거든요. 중근. 따라서 얘는 1하고 결국 이 방정식은 1하고 알파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세 실근이 곱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따라서 결국 곱이 얼마예요? 여기 알파기 때문에 바로 알파를 3차방에서 근계수관 이용하셔가지고요. 바로 마이너스 2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어가지고 연립하셔가지고 구할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방법 여러 가지 하는 건데 3차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근계수관계 이용하는 풀이도 은근 좀 쓸 때 좀 많아가지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8번 문제 풀어봤고, 이 정도 하고 제가 한번 9번 같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곡선 3차함수하고요. 둘러싼 도형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 3차함수와 넓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를 저하고 넓이 문제에서 생각넓히기 파트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요. 다시 돌아가시고 그 강의 보신 다음에 넣으셔서 다시 풀어보시면 잘 풀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문제 보시죠. 일단 결국 지금 3차 함수가요. 0하고 3하고 A라는 절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X절편이 생기는 건데요. 다행히 지금 보시면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면 같이 그려볼까요? 네,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 0하고 3하고 A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여기 Y는 fx 둘게요. 제가. 결국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결국 같다는 소리가 되는 것은 어떤 뜻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요거는 0부터 a까지 결국 fx고 제가 fx가 줄게요. 자, 그러면 fx 적방식 얼마 된다는 거예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fx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fx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그리고 여기 x-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쵸? 그리고 플러스 3ax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해보시면 결국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x 세제곱 그쵸?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a x제곱 되는 것이고요.
0부터 a까지. 따라서 여기 4분의 1에 a 4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 4제곱 플러스 2분의 3 a 세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0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a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변 제가 a 세제곱 다 나눌게요. 자, 나눠주게 되면 결국 4분의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a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이 0 되는 거여가지고요. 정리해 보시면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a가 얼마인가요? 2분의 1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정답은 a는 6이라고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혹은 제가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성질을 설명드렸죠. 결국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뭐였다? 그쵸? 가운데는 절편하고 양 끝엔 사이드의 절편은 어떻게 된다? 그쵸? 평균이 된다. 평균. 그래서 결국 0하고 a 평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바로 2분의 2가 3이어가지고 바로 a는 6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만약에 마찬가지 서술형 문제였다면 당연히 바로 이렇게 결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분하셔가지고 문제를 나가셔야 된다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풀어봤고요. 이제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3차원수 y는 fx 그래프이다. 곡선 y는 fx와 x축을 돌려서 두 도형의 넓이가 2분의 27일 때 f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면요, fx가 0에선 뚫고 지나가고 3을 접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사실 fx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결국 ax에다가 x만 3의 제곱을 추가적으로 a는 0보다 작겠죠. 왜? 최고점에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위쪽에 시작해가지고 아래쪽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요거가 넓이가 이제 2분의 27일 때 fx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0부터 3까지 그렇죠. fx인데 요거 전개해 보시면요. 지금 전개해 보시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보시면 6ax 제곱 플러스 9a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지금 x축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를 곱하셔가지고 위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6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a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자. 적분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a의 x 4제곱 플러스 2ax 세제곱 그쵸? 그 마이너스 2분의 9a x제곱이 0부터 3까지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81a 그리고 플러스 54a 마이너스 2분의 81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도 통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결국 81a 그쵸? 잠시만요. 여기 다시 쓸게요. 네, 4분의 마이너스 81a 플러스 216a 그리고 보시면 마이너스 162a인가요? 그쵸? 162a 따라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지금 얼마나면 54a예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7a가 되는 거여 가지고요. 요것이 2분의 27이고 따라서 얘가 4분의 54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다 했네요. 따라서 결국 fx가 뭐가 된다? fx가 마이너스 2x에 x-3이 제곱이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도 상관없고요. 전개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x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은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3차함수 결국 접선인 거기 때문에 공식의 상관없습니다. 실제 공식 한번 이용해 보게 되면요, s는 12분의 결국 최고차함계수 절대값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면 지금 3-0이 4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12분의 절대값 a에 그리고 여기가 81이잖아요. 그쵸? 이것이 얼마네요? 2분의 27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 요거가 지금 얼마나면 6분의 81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 결국 12분의 절대값 a가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a가 6분의 1인가요? 그쵸? 그래서 a가 2가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당연히 a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10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두 곡선 y는 fx와 gx로 둘러싼 세 도형의 넓이 각각 10하고 8와 6일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결국 넓이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지금 정적분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넓이와 정적분 관계가 있었나요? 관계가 있었죠. 뭐였죠? 그쵸. 결국 생각해보게 되면 정적분하는 거는 사실 플러스부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부도 가능한데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결국 구한 건 뭐예요? 넓이거든요. 넓이는 뭐였죠?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 관계 좀 이해하시게 되면요.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요, 지금 넓이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이용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A의 넓이가 얼마? 10인 거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 교점이 0이거든요. 그쵸? 0, 여기 5하고 7이거든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되겠죠. A 부분 넓이는. 그쵸? 그럼 보게 되면 더 위쪽에 있는 게 어디죠? 여기요. 그쵸?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위쪽에 A인 거니까 요 그래프 뭐예요? 초록색 그래프니까 GX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는 GX에서 FX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 dx가 되겠죠. 이거 적분해 주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b도 볼게요. b가 얼마예요? 8이에요. 자, 이번에 더 위쪽에는 어딘가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요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fx예요. 그쵸? 따라서 이거는 0부터 5까지 결국 fx에서 gx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c도 가볼게요. C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결국 그래프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다시 뭐예요? gx죠. 그쵸?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이 되는 것이고요. 5부터 7까지 gx-fx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마이너스부터 7까지 fx 빼기 gx의 적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fx 빼기 gx가 어디 지금 갈라지고 있죠? 0하고 5하고 7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쵸? 그건 여기서 나눠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값을 제가 요 값을 제가 별야 둘게요. 스타로 둘게요. 결국 이 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빼기 gx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0부터 5까지 fx-gx의 dx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부터 7까지 fx 빼기 gx의 dx가 되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요 값은 어디에 나와 있죠? 요거 요 사인데 무슨 차이예요, 지금? 그쵸?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fx 빼기 gx는 얘는 gx 빼기 fx예요.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결국 얼마?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쵸? f 빼기 g에다가 dx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요? 그쵸? 그거 쓰면 되겠죠? 얘는 8이고요. 요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6 되는 거예요.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8이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마이너스 8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끔씩 이거 좀 실수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좌표가 마이너스 1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이 움직인 전 P의 시각 T의 속도가 VT가 10만에서 5T일 때 전 P가 움직이는 방향 바뀌는 시각. 자, 이거는 제가 미분법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향 바뀐다. 얘는 뭐였죠? 속도가 얼마? 0이죠. 그쵸?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속도가 지금 10-5t 되는 거니까 그때 t가 얼마 되는 거예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2일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봤던 우리 문제 4번이었나요? 그거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가볼게요. 자, 결국 우리는 뭐 구하는 거냐면 결국 x2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초기 위치가 0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1 더하기 0부터 2까지 속도 적분 넣게 해주시면 되겠죠. 적분해주게 되면요.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10t 마이너스 2분의 5의 t 제곱에 0부터 2까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0 마이너스 10 돼가지고 정답 얼마다? 네, 9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냥 위치 함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결국 xt라는 거는 인테그랄 vt dt가 되는 거니까 결국 적분해주게 되면 여기는 10t-2분의 5 t제곱 더하기 c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거 마이너스 1한테 적분 치신 거라면 x0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따라서 봐도 xt가 확정이 된 거죠. xt가 결국 10t-2분의 5t제곱 빼기 1 되는 거니까 봐도 그냥 x2는 20 마이너스 여기가 10 플러스 1이어가지고 바로 9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방금 여러 가지 하는 점 좀 기억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이 움직인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오른쪽 궤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 단 T가 0.6까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각 T는 5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니까 자, 문제도 다시 보시게 되면 결국 원점을 출발했대요. 그쵸? 결국 초기 지점 0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문제 뭐가 되는 거예요? x5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0부터 5까지 vt에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 문제 되는 거예요. 자, 결국 0부터 5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절대값이 아니죠. 그쵸? 사실 그냥 단순히 뭐가 되는 거야? 정적분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자, 어떻게 하자. 그쵸? 넓이를 구하되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를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되겠죠. 따라서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 그쵸? 얘는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얼마인가요? 밑변이 5죠. 그쵸? 5 더하기 2 그리고 여기 해주게 되면 높이가 2죠. 그쵸? 2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셔야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다? 결국 여기가 7이거든요. 그쵸? 약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이기 때문에 다시 얼마 곱해줘야 된다? 여보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부터 6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부터 6까지 그쵸 속도를 적분해 주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어디서 어디까지? 그쵸? 2부터 6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어차피 요 넓이나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일단 첫 번째 뭐 보니까 일단 요 부분 정사각형이죠. 그쵸? 맞나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봐도 일단 첫 번째 일단 2 곱하기 2 가능한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1 되는 것이고 높이 얼마 2 근데 이것이 두 개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4 더하기 2에서 얼마 6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 지변으로부터 5m 높이에서 20m/s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오는 물체의 T초 속도가 VT가 20-10t일 때 다음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체를 던져 올린 순간부터 1초 후 물체의 지면 높이를 구하는데 결국 뭘 구하는 문제예요? 결국 물체 위치를 구하는 문제죠. 위치 어떻게 하자? 그쵸? 속도를 적분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지금 보시면 결국 초기 위치가 어디예요? 5m죠. 그쵸? 따라서 5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 그쵸? 0부터 지금 1초 후니까 결국 1까지 VT를 적분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구해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결국 적분해 주시면 10t제곱 그쵸? 마이너스 여기 잠시 다시 쓸게요. 10t제곱이 아니죠? 네. 20t-5t 제곱이 0부터 1까지 때문에 5 더하기 20-5가 돼가지고 정답 얼마 25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했다. 이게 뭐였죠? 속도가 얼마? 0이었습니다.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속도가 20-10t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속도가 얼마 되는 t가 얼마 되는 거?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t가 2일 때 언제 높이를 구하는 건 결국 t가 2일 때 결국 위치를 구하는 거겠죠? 따라서 5 더하기 0부터 2까지 결국 VT, DT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더하기 결국 20t-5t 제곱이 0부터 2까지 되겠죠? 따라서 얘는 5 더하기 40-20 돼가지고 정답 얼마다 2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래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절대값을 취하셔야겠죠. 그쵸? 자, 보시게 되면 결국 요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VT를 구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보시면 VT가 몇 참수인가요? 1참수예요. 그쵸? 사실 요 같은 경우 바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결국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VT축이 되는 것이고 T축이요. 그래프가 결국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0부터 3까지 VDDT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요 넓이하고 3의 때 3의 때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의 때가 10이거든요. 여기 20이요. 따라서 3의 때가 요 넓이까지 다 더한 두 개를 결국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끝났죠? 넓이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어가지고요. 정답은 20 더하기 5 해서 얼마다? 25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사실 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0부터 1까지 VDDT는 결국은 정적분인 건데 지금 보시면 0부터 2까지는요 속도 그래프가 양측 다 위쪽에 있어요. 그쵸? 거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적분이자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래서 0부터 1까지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보시면 1이거든요. 여기가 1. 결국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넓이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까지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도 2까지 넓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 해가지고 봐도 25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차함수가 등장하게 되면요.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까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풀어봤고 다음 문제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x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를 결국 확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볼게요. 사실 요거 유사한 문제 정적분 풀 때 배웠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였죠? 맞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 정적분이라는 거는 함수가 아니었어요. 어떤 실수값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0부터 2까지 ft 적분해봤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값이거든요. 모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A로 줄게요. A. 그쵸? 자, A로 두게 되면 결국 fx 확정이 되는 겁니다. fx가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A가 읽을게요. A가 0부터 2까지 FTDT거든요. 근데 문제 보시면 fx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거 좀 대입할게요. 0부터 2까지 결국 여기 보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a의 dt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적분할게요. 그럼 4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at가 0부터 2까지가 되어가지고요. 얘는 4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되어서 따라서 요 2a 마이너스 이거 얼마? 여기가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a가 얼마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a가 2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fx도 확정되는 겁니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보시면 이 fx 어디 2하고 둘러싼 넓이를 구하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하자? 그쵸? 두 개 뺀 다음에 이제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빼기 함수 결국 fx 빼기 2를 구할게요. 그럼 구해주게 되면 x 세제곱만 3x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인수분 해보시면 x 플러스 3 그리고 x만 루트 3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되는 것이고요. 0,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한번 그래프 그렸고요. 넓이 같이 판단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좀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그쵸? 지금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딱 보니까 원점 대칭이죠. 결국 요 넓이나 같은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한 넓이는 S 쓸게요. S는 2 곱하기 0부터 루트 3까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3x-x 세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되셨죠? 따라서 2 곱하기 결국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이 0부터 루트 3까지 정리해보시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4제곱이면 9가 되겠죠? 정답은 할마다 2분의 9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풀어봤고요. 1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 항상 넓이를 구할 때는요, 뭐가 필요했어요? 이참수하고 교점, 그러니까 x절편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실 요건 지금 보시면 x절편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냥 교점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 플러스 루트 9, 그러니까 근의 공식 해주게 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쵸 9 빼기 a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a가 있고 심지어 루트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적분해가 다시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풀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좀 이걸 풀어야 될까?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문제 뭐라 했냐면 곡선하고요. x축, y축 둘러싼 도의 넓이를 a가 뒀어요. 결국 요 넓이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과 x축 둘러싼 도형 넓이를 비례했을 때 a 대 b가 1대 1이요. 그럼 얘들 b식을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a가 b예요. 결국 b는 요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곱하기 2배 있는 거예요. 그쵸? 자, 풀었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항상 2차함수, 3차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대칭성입니다. 대칭, 이 함수가 어디에 대칭 중요한데요. 특히 보통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점의 대칭이에요. 점 대칭이었었고요. 그리고 2차함수는 뭐냐면 항상 선대칭입니다. 어디? 대칭축에 대해 대칭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결국 이 2차함수가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인데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쵸? 플러스 a 마이너스 9예요. 어디에 대칭이에요? 3의 대칭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대칭축이요. x는 3인 거예요. 여기가 x는 3인 거죠. 네, 다시 여기가 x는 3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차함수 대칭이에요. 그럼 결국 이 넓이나 같은 거죠. 결국 이 b가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절반으로. 그때 뭐라 했죠? 2a가 b래요. a의 2배가 b래요. 그럼 볼게요. 정확히 절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나 같다고요. 넓이가 같아? 등적 공식. 그건 뭐예요? 적분했을 때 얼마? 0인 거죠. 그거 이용하는 문제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구체 절편을 근의 공식 구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쭉쭉 비식 푸는 것이 아니라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결국 이 비식을 풀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되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를 풀었더니 적분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적분해볼까요?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가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9 마이너스 27 더하기 3a가 되는 것이고 3a 마이너스 18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여서 a가 얼마? 6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다? 대칭성 영어는 문제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파봤고요. 이제 1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의 속도는 VPT가 3T제곱만 4T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VQT가 11 빼기 4T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점 PQ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각을 구하는 프리그램과 답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결국 뭐냐면요. 두 점 PQ가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다? 위치가 같은 거죠. 결국 이 문제는요, 결국 위치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결론적으로 위치가 같아야 된다. 결국 얘는 뭐냐면 XPT하고 결국 XQT가 결국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0이 결국 두 개 뺐을 때 결국 XPT하고 XQ 뺐을 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XPT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인테그랄 VPT DT예요. 그러면 구해보게 되면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c1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따라서 여기 알 수 있는 건 뭐 xp 제도가 얼마?
0인데 얘가 뭐예요? C1이죠. 따라서 C1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가 얼마? 얘가 0인 거죠. 의미가 없어요. 자, XQT 가볼까요? XQT는 인테그랄 VQT dt 되는 건데요. 얘 잘 보시면 결국 적분을 해보시게 되면 11t-2t 제곱 더하기 C1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XQ 제도가 얼마예요? 0이요. 그쵸? C2 쓸게요. C2. 이것도 뭐예요? C2죠. 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구했죠. 결국 XPT하고 XQT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정리해보게 되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가 11T 마이너스 2T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죠. 따라서 남는 거는 T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T가 되는 거여가지고요. 인수분해 보시면 얘는 T에다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T가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거나 혹은 3인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두 점 PQ가 다시예요. 다시. 즉 출발하고 나서 다시기 때문에 당연히 0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쵸? 0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다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은 음수될 수가 없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이 되는 거고 정답 말마다 3부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18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석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동차 A, B가 같은 도를 따라 같은 방향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점을 지나면서부터 A 속도가 16m/s 일정화되어 되어 있고요. A가 P점을 지난 지 2초 후에도 B도 P점을 지났고요. P점을 지난 지 B 속도가 2t/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지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살짝 이거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될까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결국 쭉 달리다가 딱 여기 지점이 있어요. P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P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볼게요. 지금 B가요 통과를 했을 때 A는요 이미 통과를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결국 이 문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만나게 된 거거든요. 결국 A하고 B가 움직인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 P를 지났을 때부터 A하고 B가 움직인 거예요. 결국 같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저는요, P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원점으로 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점으로 두고, 0초하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T초 동안 움직였어요. 딱 움직였어요. 그러면 A는 정확히 B하고 몇 초 차이 나겠죠? 정확히 2초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까지 A가 움직인 시간 몇 초가 되는 거예요? 2초 차이 난 거였으니까 정확히 그쵸? 정확히 여기는 몇 초? T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B가 T초만큼 움직였을 때는 A는 같은 거리 움직였을 때 뭐가 되는 거 2초 더 빨랐으니까 T 플러스 2만큼 가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자, 결국 움직인 거리입니다. 속도를 접근하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결국 첫 번째 A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T 플러스 2까지 16을 적분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이 속도만큼 T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2T 더하기 2에다가 DT가 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적분해 주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제곱 더하기 2T가 되겠죠. 여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갖다 둘게요. 자, 그러면 결국 T제곱 플러스 2T가 16T 더하기 32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T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가 0이 되어가지고 인수분해 보시면 T 플러스 2, T 빼기 16 0이어가지고요. 당연히 T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 말마다 T는 16이라고 두시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 16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가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림을 좀 표현하셔가지고 좀 나타낸다 보면 조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중단원 문제가 특히 적분 자체가 연산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산 꼼꼼히 하시고 검산까지 좀 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수학2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단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쯤 오셨으면 이제 적분 맨 앞에 그러니까 부정적분 파트가 조금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적분 같은 경우 연산이 많아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없네요. 연산 꼼꼼히 하는 연습 빠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꼭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반드시 문제 풀어보고 안 풀리더라도 한 번쯤 고민해보신 다음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3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